안녕하십니까. 국민닥터 채널입니다. 뇌졸중의 전문가이신 신경과 정근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근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심장도 막 통증이 막 있다 그러시는데 제가 늘 제 담당 환자분들이나 뭐 교육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심장은 심근경색이 오면 공포가 올 정도의 심한 통증,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진땀이 나고 막 숨도 막 차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강도의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뜨끔뜨끔 한다거나 뭐 따끔거려요, 뭐 이렇게 막 이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뇌졸중은 어떤가요? 그런 중증도가 좀 달라 보이나요? 물론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혈관 사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다양하지만 확실하게 뇌 영역의 손상을 시사하는 그런 기능 이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증상으로도 보이지만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그 징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뇌 손상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의사를 통한 응급 진료가 이제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심장 통증, 비교적 뭐 진단이 간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가슴 통증 관련돼서 글쎄요, 예전에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이런 좌측 심장 통증을 죽을 것 같이 이제 호소했던 환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심장 쪽은 뇌랑은 좀 다르게 피 검사나 어떤 심전도를 검사를 해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금방 병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으로 심근경색이 안 나왔어요. 다들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 좌측 가슴 쪽에 대상포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병이 좀 진단이 좀 애매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다고 얘기하시길래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가드리면 진단 관련돼서 참 어렵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EKG, 심전도,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하면 심근경색이다 아니다가 비교적 명확한 것 같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게 한 8, 90%는 됩니다. 그래서 증상과 그다음에 심전도, 심장 효소 수치라는 피 검사 이거를 하면 8, 90%는 명확하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유사한 증상 아까 대상포진도 말씀하셨지만 대상포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이 가슴 쪽의 통증,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진단이 어렵지만 저희가 왜 심근경색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질환들에 비해서 가만히 뒀을 때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그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는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런 병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혹시 심근경색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뭔가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빨리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정의 그리고 발생 기전, 증상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그다음에 위험 인자라고 할까요? 어떤 게 더 이런 병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을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근경색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령이 될수록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제1 위험인자라고 저희 얘기하거든요. 어떠세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동맥경화증 얘기를 하시겠지만 동맥경화증 자체가 나이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주로 이제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럴 텐데요. 이제 뇌졸중은
조금 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이에 꼭 비례하지는 않고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별에도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별에도 상관없어요? 보통 동맥경화증이 보통은 이제 남성 에서 제일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경경색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게 남자 여자도 이제 곧 얘기할 건데 일단 연령으로 보면 남자는 빠른 사람은 30대 중반부터 막 생기고 40대도 막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이 증가해서 이제 생기는 자연적인 그 심근경색 증가는 약 50대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60대 피크를 치고 70대부터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보다 딱 10년 늦게 발생합니다. 빨리 생기는 분들은 한 40대, 그 다음에 50대고 제일 많이 생기는 연령이 70대의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뇌졸중은 그런 남녀 차이, 그 다음에 연령, 피크를 보이는 연령 이런 게 있나요? 그 뇌졸중의 종류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확한 어떤 역학적 원인과의 인과성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로 인한 주로 혈관이 막히는 허혈 뇌졸중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그 위험성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연령이 이제 10세 증가할 때마다 한 2배씩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뇌출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서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동맥과리 파열로 인한 그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들은 동맥경화증이랑 상관없이 혈관 자체가 굉장히 좀 태생적으로 약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그거는 주로 이제 여성에서 흔하고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연령에서 한번 피크를 이루다가 그게 몇 세예요? 그게 한 3, 40대 3, 40대? 그리고 이제 60세 때 또 두 번째 피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연령과 어떤 성별의 영향 정도가 좀 틀리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복잡하군요. 신경과를 알아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이게 뇌졸중이 한 8대 2 정도로 허혈 뇌졸중이 8, 출혈 뇌졸중이 2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뇌졸중은 이런 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졸중이 좀 더 흔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혈압 관련된 조절이 너무 잘 되고 이제 건강 인식도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혈압 조절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출혈 뇌졸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과리 관련된 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것도 미리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그걸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걸 미리 막는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그 발생률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동맥과리 말씀하셨는데 그 진단을 위해서 건강검진 때 뭘 꼭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권장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치료 지침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뇌 영상 검사를 권고해야 되는지 상당히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제 제안되는 그런 상황들은 주로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뇌출혈 병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동반 질환, 어떤 이런 다낭성 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어떤 취약 그런 것들 시사할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만 모든 환자들한테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설사 동맥과리가 발견되더라도 그 출혈까지 이어지는 그 확률 자체는 1% 미만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고요. 네. 그 심혈관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게 혈관 협착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했고, 근데 이제 좁아졌다는 판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넓히나요? 어때요? 그 동맥경화 검사를 하는 거는
내 혈관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정도 파악하는 수준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내가 심근경색에 걸릴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 확률론적으로 동맥경화가 좀 진행된 분들이 그 심근경색이 잘 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서 자기가 예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검사해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리고 동맥경화가 또 아까 뇌 터지는 거와 비슷하게 동맥경화가 바로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은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그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로 치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막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제 혈압 말씀하셨으니까 혈압이 심근경색 발생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